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태료 맞고 옆에 있는 부서인 세무서에서 또 뭔가 와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적 의무사항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임대사업자 아니신 분들은 꽤 좀 어려우셨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임차인 분들이시라면 저런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을 테고,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분들이시라면 이거 내가 몰랐는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어떤 세제 혜택이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임차인들이 알아야 될 권리까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심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등록임대주택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자, 현행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자, 이 국세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소득세 중에 이제 양도세가 있고요. 물론 이제 종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는데, 이 지방세에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는 어디로 먼저 가죠? 지자체를 간단 말이에요. 지자체를 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주요 관리이기 때문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이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관리를 하지만 기타 지방세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임대주택은 이 양쪽에 대한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이 요건 중에서 어겨버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도 맞아야 되고요. 세무서에서는 세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양쪽 다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데, 처음에 나오는 게 계약 당시에 내가 등록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차인 분들도 내가 들어가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 자, 첫 번째 보면은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본 주택이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고 등록임대주택인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걸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임차인이 서명하게 돼 있어요. 이거 서명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나옵니다. 물론 곧바로 이렇게 내게 하진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돌려보낼 거예요. 이거 서명 안 받았다고, 아니면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임차인들은 당연히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가 의무가 됐습니다. 자, 이거 최근에 된 건데, 이거 안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들어가고요.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등기부 등본 떼보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이 변경된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신고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3개월 기준이 뭐냐면 계약서를 쓴 날부터 3개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간이 여유 있게 뭐 4개월 좀 미리미리 계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당연히 작성해야 되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즉 5%. 자, 이거 5%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태료 한 채당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고, 여기에 세제 혜택 박탈당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임대 의무 기간 지금은 10년이죠. 만약에 내가 4년 또는 8년에서 다 못 지키고 팔아야 된다면은 같은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팔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임대주택 한 채당 과태료 3천만 원 이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 거주 포함해서 자기가 직접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계약갱신 해줘야 되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주할 수 있는 사유는 월 임대로 뭐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등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가령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을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 용도로만 써야 되겠죠. 이거 못 지키면 1,000만 원 이하.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자, 이게 이제 보증보험인데 약간 좀 오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실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도 좀 들고 있는데, 이건 별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만약에 이에 대해서 못 지키면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벌금. 야, 아무튼 이게 좀 약간 셉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충돌이 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고나 검사 요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보시면 곳곳에 과태료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태료 맞고 옆에 있는 부서인 세무서에서 또 뭔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세제특을 걷어갈 수가 있어요. 공적 의무상을 어기면은 2번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요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법 영역인데, 자, 세목이란 말은 세금의 종류란 뜻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데,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일부 요건을 갖추면은 종부세 합산해서 좀 빼줘요. 자, 그런데 그 요건이 어설프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뭐 8년으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장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를 다 요건 만족해야 됩니다. 8년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요.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 3억 이하.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그러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를 다 지켰는데 예를 들어서 5% 어기면 어떻게 된다? 앞에 나왔던 과태료 맞고 한 채당 3천만 원. 여기 있는 종부세 혜택 못 받고. 요런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도세. 가장 중요하고 복잡해요. 여기에 있는 세제 혜택을 물론 다 갖춰서 혜택을 받으면 가장 좋은데 일부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등록을 한다면은 이 중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거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거야. 아니야, 나는 고율의 장특공 50% 받을 거야. 이런 목적이 명확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등록하시면은 나중에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5% 이내로 인상하는 건 당연인데 하나씩 볼게요. 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그 당시 등록한 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기준시가 6억 이하, 3억 이하 당연한 거고요. 여기 보면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즉 5%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취득했는지, 언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또 매우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는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여기도 보시면은 8년, 10년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 기준시가 6억 이하, 3억 이하. 기준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나왔죠?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이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특공 50% 70% 지금 그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과거 구 중공공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임대요건 8년, 10년 이상 하셔야 되고요. 기준시가 6억 이하, 3억 이하 요건이 이제 가액 요건이 들어가는데 2018년 9.13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것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이것도 역시 5%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장특공 50% 70%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특공제 추가공제 이거 민간 단기 이거 약간 더 들어가는 거는데 별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건이 다 다르죠. 이걸 내가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내가 잘 지켰는데 중간에 2019년 2월 이후 계약분부터 5% 룰을 어겼다 그러시면은 세제 혜택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과태료도 물론 내야 되는 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택임대소득세 혜택도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임대요건 4년, 8년 이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용 면적 들어갑니다. 면적 요건, 그리고 기준시가 6억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여기 또 들어가네요. 이러면은 임대소득세, 우리가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해서 30% 또는 75% 감면이 일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반부는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과태료는 여기 있는 지자체에서 관할을 하고요. 뒤에 설명드린 세제 혜택은 여기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지키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거지 뭐 아무나 그냥 등록만 하면 세제 혜택 준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려면은 등록을 해서 공적 의무상 잘 지키시고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세금 신고하셔야 되고요. 임차인들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잘 누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당 요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도저히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도움 받으셔야 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등록을 안 하시고 세무서만 등록을 해서 그냥 임대소득만 제대로 그냥 신고하시는 것도 차라리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 대신 포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2회에 걸쳐서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상 어떤 게 위반이 됐는지 위반됐을 때 어떤 과태료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제 혜택까지 연결이 되는지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특성상 아마 사업자보다는 실거주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내용 위주로만 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은 몇몇 가지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